얘기도 알려줘야 돼. 안 됐더라. 얘가 뭐지? 17이다. 17이면 여기다. 저쪽 반에서는 44번까지 했던데 맞는 거 같은데. 맞아? 45번부터 맞니? 예. 45번부터 하면 됩니다. 여기 크다 이쪽에. 45번은 수레의 질량이 m이고 자동차는 질량이 2m이고 F가 적용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 자동차가 A고 얘가 B라고 합시다. 근데 얘가 지금 이쪽 방향에 V로 등속운동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등속운동이니까 마찰력이 작용을 해서 그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건데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니라고 했으니까 A한테 작용한 마찰력은 그러니까 얘가 만드는 마찰력과 얘가 만드는 마찰력이 등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마찰력이 어차피 무게에 비례할 거니까 얘가 3분의 2F를 만들고 B란 자식이 3분의 1F를 만들었겠죠? 오케이? F와 이쪽으로의 3분의 2와 이쪽으로의 3분의 1이 해서 등속 운동하는 이런 상황일 거고 두 번째는 요 실이 끊어지고 나면 실에 있으니까 실에 걸리는 힘도 있었겠죠? 실에 걸리는 힘의 정체는 이 자식이 3분의 F 얘도 3분의 F가 이렇게 장력으로 걸렸었겠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 봐도 F와 F 그다음 이 자식은 3분의 F와 3분의 F가 해서 등속으로 가는 상황이었을 건데 이 줄이 끊어야 됩니다. 줄이 끊어지고 나면 A는 F랑 3분의 2F니까 R자임이 이쪽으로 3분의 1F가 남으니까 이 자식의 질량분의 힘만큼의 가속도가 생길 거니까 6n분의 F만큼의 가속도가 생길 거고요. B의 경우는 줄이 끊어지면 마찰력밖에 안 남으니까 질량분의 힘만큼이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겠죠. 오케이? 이런 상황일 거고. 그럼 줄이 끊어진 다음에 요놈이 정지할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마이너스 방향이었으니까 이제 뭐 정지할 거고요. 그러면 얼마나 걸리니라고 했으니까 시간은 등가속도 1번씩 넣어서 정지할 때까지 V는 V0 더하기 A의 T 90%쯤 왔다. 네? 쌤 제가 90% 그랬어요. 부르마카 어디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진짜 보고 싶다니까 오시네요. 꿈이 이루어졌네. 예. T가 T는 F분의 3nV 이만큼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이 끊어져서 멈출 때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멈출 때까지의 거리는 원래 L만큼이 있었는데 이때 끊어졌으니까 여기에서 A가 간 것만큼 더 멀어졌을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B도 왔을 거니까 L에서 A가 이만큼 갔어. 여기다가 빼기에 SP 이렇게 하면 되나? B는 다가가니까 이만큼이 되겠죠? 그러면 SA가 얼마인가 SP가 얼마인가를 해야 되는데 SA라는 값은 요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요만큼의 시간 동안 갔으니까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V0의 귀찮아. V0t 더하기 2분의 1의 A의 T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F 날려 M 날려 얘가 2면 얘는 3이야. 밑에가 남는 게 4F가 남으니까요.
4F 남아있고요. 12에 3이니까요. 15고요. M이고요. V의 제곱이네요. 이게 SA고요. SB의 경우는 수레는 그러면 얼마나 가니? V0 T 더하기 2분의 1에 A가 3n분의 F였고요. T제곱이 역시 F제곱에 V의 M제곱에 V제곱이니까요. 날려 3 2분의 3 얘는 2F의 3nV제곱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4분의 6이니까요. 4분의 9 이게 답이겠죠. 그러네요. 시끄러워서 끈 거니? 여기 따뜻한데 왜 안 키고 있는 거야? 여기 공기가 너무 답답해. 아, 답답해서? 쾌적했으니까 좀 답답해도 한 시간 버틸 거 아니야. 그러면 자, 46번에 뭐 웃군이요. 껌이네요. 껌. 껌이라는 말을 알아? 옛날에는 웃음을 껌이라고 했는데 이정도는 껌이지 그랬는데 알죠. 요즘도 그런 거 하니? 요런 문제 껌이야 그렇게 하잖아. 이쪽 방향의 가속도가 5분의 4g라면 요 안에서의 겉보기 중력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죠? 반대 방향으로의 관성력이 작용을 하니까 5분의 G가 되는 2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물체가 매달려 있으면 요놈한테 작용하는 mg 프라임 값이 m 값이 5였고 2였으니까 10이겠죠. 얘랑 평형을 이루는 뭐 t 값도 당연히 10일 겁니다. 그러면 자, 축을 끊어뜨려 버리면 원래 낙하되는 시간이 루트에 뭐 g분의 2h 이게 자유 낙하하는 시간인데 이 값이 5분의 1배가 됐으니까 루트 5배로 변하겠죠. 루트 5배. 오케이? 루트 5배. 뭐, 이 자식은 이제 L만큼을 이렇게 늘렸고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더 늘린 상황인데, 지금 L은 이 M짜리 두 개를 매달아 놓으니까 L만큼이 이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 이 용수철의 이 상수값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놈의 K의 X를 만든 게 EMG가 두 놈이 만들었으니까, 이 자식의 K 값은 L분의 EMG 뭐 이런 특성을 갖는 용수철이네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쪽에서 쭉 힘을 가해서 2분의 L만큼을 잡아 당겨 놓은 거야. 이런 상태에서 뭘 하더라? 당긴 다음에 탁 놓으면 요 줄에 걸리는 장력이 어떻게 되겠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잡고 있을 때의 장력이랑 놨을 때 장력이랑 당연히 다르겠지. 놓게 되면 만약에 뭐 줄에 매달려 있으면 mg만큼의 이런 장력이 걸리다가 줄을 끊어버리면 장력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두 놈이
묶여있기 때문에 줄이 끊어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0이 되진 않는 상황인데 각각의 힘 벡터를 그려보면은 위쪽에 있는 놈이랑 아래쪽에 있는 놈이랑 위에 있는 놈은 늘어난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요만큼이 이쪽 방향에 작용하는 탄성량일 거고요. 요 놈의 아래쪽의 힘이 mg 하나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쪽으로의 힘이 t 이렇게 있는 상황이지. 밑에 있는 물체 입장에서 보면은 위쪽으로 t가 작용하고 아래쪽으로 mg가 작용되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잡아당겼네요. f가 또 있었네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긴 거죠. 이게 이제 평형을 만든 거야. 그러면 처음에 k 값을 찾아서 k 값이 저런 값이었으니까 요 값의 크기가 3mg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근데 평형이었으니까 용마가 2mg였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용마가 2mg였는데 mg였으니까 얘가 mg였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치? 요게 이제 평형 상태였는데 요 놈을 갖다가 없애버린 거잖아. 자, 얘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순간적으로 어떤 상태가 됐을까를 보면은 살아있는 힘을 보면은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3mg이고 이쪽에 그러니까 t는 어차피 안쪽에서 작용하는 그 내력이거든. 그럼 바깥에 걸리는 힘을 보면은 이쪽으로 걸리는 4mg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이 자식의 무게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이 자식의 무게가 있으니까 얘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니라고 하면 얘를 놓는 순간에 위쪽에 3mg와 아래쪽에 2mg가 걸리니까 위쪽 방향의 알자의 힘이 mg가 걸리는 상황인데 이놈들이 탕 하고 올라가니까 가속돼야 되는 질량은 두 마리라서 2m짜리가 가속이 되니까 a가 2분의 g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지. 그럼 얘가 2분의 g로 올라가는 상황이려면 얘가 결론은 나 있어. 얘가 돼야 돼. 그런데 아랫방향의 힘은 결정이 돼 있고 이쪽 방향의 힘이 얘가 있고요. 이쪽 방향의 힘이 얘가 걸려있는 상황이잖아. 그때 얘가 얼마일까니까? 그럼 t는 얼마겠어? 2분의 g로 움직이려면 얘는 2분의 3mg여야 되네. 2분의 3mg. 2분의 3mg여야 2분의 g가 될 거고요. 2분의 3mg면은 이쪽으로 이제 2.5가 걸리니까 3이 되면 2.5가 남아서 2분의 1이 남아서 역시 2분의 g로 올라갈 수 있겠지. 2분의 3mg 2분의 3mg 한 문제만 풀 때마다 지워야 되는구나. 신혼이잖아. 쌤은 안 배우세요? 20년도 더 지났어. 뭐 몇 년 지나? 20년. 너네 엄마 아빠 내 결혼 기념일 20년 됐니? 난 20년 넘었단 말이야. 쌤은 그때로 들어가면 결혼할 거예요. 글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어. 해도 그만 뭐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데. 그때로 돌아가면 그거는 기억을 갖고 가면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미래인 거잖아. 그렇지.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에 간다면 그건 또 다른 미래인 거지 과거일 리 없잖아. 기억을 사라지고 과거로 간다면 또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겠죠. 그거 위험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억을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그거 위험한 부분.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야 애기를 안 낳아서. 애기 낳았으면 지금쯤 니네들하고 비슷한 나이 아니겠니? 지금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 행복하니? 봐봐.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행복하기가 힘든 나라죠. 슬프다.
없어요. 뭐더 우울한 나라도 많으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건 빠져도 뭐 대한민국 이상이 너무 높아서 잘만 하면 훨씬 편하게 살 거라 나쁘지 않아요. 자 보면 얘는 3대 4대 5짜리인데요. 요 놈이 15kg이라고 하고요. 뭐 마찰도 있답니다. 마찰력이 40이 작용한답니다.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 방향으로의 마찰력이 40이 작용을 하고요. 이쪽 방향에 요 놈의 뭡니까? mg의 사인 세타 5분의 3만큼이니까요. 90N만큼이 작용하니까 90과 140 그러니까 40이니까 이쪽 방향의 장력은 130이겠죠? 130의 장력이 걸릴 건데 T가 걸리면요 뭐 어떡하지? 2분의 T가 걸릴 거고요 2분의 T가 걸리겠죠? 얘는 2분의 T였을 겁니다. 그래서 65N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 중이죠 지금. 보시고 작년 10월이 결혼 20주년이었는데 친구에 결혼했어요. 그치 한글날 아 20주년 결혼했어요. 그냥 뭐 밥 먹고는 그랬는데 와이프가 선물로 1,000만 원 줘서 1,000만 원이 지금 코인에 들어가서 지금 딱 절반 돼 있지. 아, 2배가 돼야 되는데 절반 돼가지고. 다행이야. 더 큰 돈을 줬으면 더 많이 나왔을 거다. 굉장히 다행이에요.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은 뭐 드렸어요? 나? 네. 이거 줄게 뭐가 있어? 1,000만 원 많으시고 아무것도 안 드렸어요? 뭐 어때? 아, 나 그러니까 중에 아니지. 뭐라고 안 하셨어요? 어? 뭘 뭐라고 그래? 그냥 헐 그런 완전 완전히 완전. 왜? 결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 18살인가? 지금 그러니까 거기 쿨하시다. 완전하시. 완전 결혼기념일에서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뭐 발렌타인 이런 거 챙겨온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쌤 그런 T예요. 거 있어. 난 T지. 누가 봐도 T 아니냐? 너무 내 슬픈데. T일이 없잖아. 아내분도 T세요? 걔는 F지. 그럼 상처받을 것 같은데? 장소가 그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 아빠가 그래도 F고 엄마를 내가 T인데 아빠는 기념일 챙기는데 우리 안 챙겨줘도 되게 슬퍼하는 맨날 서운하신다는데. 뭘 슬퍼? 야 그거는 몇 년까지만 그런 거야. 아, 일관성 있게 하시고 익숙해지셨을 수도. 1,000만 원이나 주셨대. 어차피 내 돈인데 왜? 내 돈을 줬다가 다시 아 리턴 그런 거예요? 어? 그런 거예요? 쌤은 다 줘요. 내 월급을 다 줘요. 아 그러네. 월급을 요새 애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게다가 결혼할 때 다 따로따로 관리하잖아. 그게 요새는 거의 80%다 그렇게 한다는데 옛날 사람이라 그런 게 별로 안 좋아 보여서 나중에 삥 뜯길 것 같지. 그래서 많이 다 좋지. 결혼하면 삥 뜯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요새는 게 따로따로 관리하는데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또 장단이 있겠지. 근데 나는 한 명이 관리하는 게 좋아서 내가 하는 것보다는 와이프가 잘하니까 나는 월급 통장 안에다 주는데
통장을 줘서 나는 그냥 용돈 받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뭐 내가 줬던 내 돈 줬던 아 아, 어차피 내 돈이어서 그렇지만 맘대로 쓸 수 있는 돈 하나 준 거지. 근데 그게 반타작이 된다고. 돈이 너무 많이. 괜찮아. 3억이나 지금 게 많지. 와. 얼마나 다행이야. 1억 받았으면 5천 나갔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얘를 당기면 얘가 도로게 A라는 어떤 각도로 굴러가게 되면 얘가 A로 굴러갈 때 뒤쪽에 있는 얘도 그러니까 여기에 장력이 TT가 걸리면 여기에는 얘 입장에서 이쪽 방향에 ET가 걸릴 거니까 이 뒤쪽에 있는 얘는 받는 힘이라고 해봐야 이거 달러 하나니까 얘는 무조건 이쪽으로 갈 거고요. 얘는 얘랑 있는데 이쪽으로 당긴다고 했으니 얘는 무조건 이쪽으로 갈 거고요. 그런데 얘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얘가 움직여 버리니까 요 놈은 실제로 바깥에서 오면은 얘가 움직인 가속도가 더해진 값으로 움직일 거고요. 얘는 빼진 값으로 움직이겠죠. 크기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정지된 상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지간 얘랑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게 확실해. 그러면 각각에 대한 방정식을 써보면요. 뭐라고 할까? 이것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도르래로 해도 되는데 잡았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얘를 거꾸로 오면은 얘가 B로 가니까 이쪽 방향에 B의 관성력이 작용한다라고 해도 같은 해설이 될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물체가 지금 3개가 있으니까 요 놈에 대해서는 요 놈의 M에 A를 만든 건 F 빼기 T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놈에 대해서 M에 A를 만든 건 T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놈에 M에 A를 만든 건 ET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방을 풀게 되면은 A와 B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A가 2M분의 F가 될 거고요. 얘는 2M 플러스 M분의 F가 되니까 이 값을 가지고 실제 A와 B의 가속도, 요놈과 요놈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랑 두 개를 더해서 저 A의 가속도를 하게 되면 밑에를 2M에 2M 플러스 M으로 통분해주면 M 플러스 4M 이렇게 된답니다. 산수니까 뭐 확인해 보시고요. A의 B를 따지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군요. 거꾸로 가는군요. 2M에 2M 플러스 M에 얘는 NF 이런 식이 된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A를 당기잖아요. A를 당겨. 근데 왜 C가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를 당기면 돼. 여기 장력이 걸리니까 이렇게 걸리면 장력은 여기서 이렇게 걸리는 거고요. 이 입장에서는. 그렇지? 네. 도르래가 이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도르래 입장에서는 줄이 이렇게 걸려있으면 이쪽에 힘이 걸리는 거거든요. 예스. 도르래가 가니까 얘도 T 하니까 얘도 가겠죠. 힘이 달랑 하나. 이 힘 달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왼쪽 방향의 힘 하나라 왼쪽으로 움직여야만 해. 도의 P점과 Q점과 2kg과 3kg이 2m/s로 움직이는데 마찰기의 수가 묘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요 순간에 현재 이 순간에서 얘를 갖다가 탁 끊어버리는 거야. 가위로 탁 끊어버리면 속력이 있었으니까 적당히 올라갔다가 Q에서 멈췄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될 거야. 내려오는 상황이 돼서 근데 바닥에 마찰이 있으니까 갔다가 되돌아오는 요 높이에서는 2m/s가 아니라 속력이 줄어 있을 건데요.
그때 속력을 찾고 뭐 요 거리를 찾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니까 자, 현재 상황이 요거였으니까 요 상황에서의 마찰력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의 요놈의 mg의 사인 값이 빗면에 아래로 걸릴 거니까 이런 힘이 15가 걸렸겠지. 아니?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의 힘이 마찰력이 하나가 있었겠지. 운동 마찰력이 있었겠지.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의 장력이 있었겠네. 그리고 얘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 방향에 중력이 20 있었을 거고요. 이쪽 방향에 장력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줄이 끊어지기 전에 등속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요 값이 20이었을 거고요. 얘도 20이었을 거니까 얘는 5였겠죠. 그래야지 등속 운동하는 상황이 설명이 되죠. 그러면 얘가 5였다는 뜻인데 요놈의 마찰력은 빗면에 있으니까 뮤 mg의 코사인의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찰 계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3 루트 3분의 1입니까? 그래서 1번의 기억에 마찰 계수는 이상한 숫자를 써놨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그럼 니은에 마찰 계수를 알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갈지를 알겠네. 줄이 끊어지고 나면 가속도가 얼마니? 얘가 사라졌으니까 받고 있는 힘이 5랑 15랑 두 개를 받는 거잖아. 그러면 질량분의 힘만큼의 가속도가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겠네. 얘가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겠니? 이만큼의 거리를 찾으라고 S를 찾아보라 했으니까 2에다가 A에다가 S를 때리면 V제곱 빼기 V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S를 찾아냅니다. S를 찾으면 10분의 3이 니은에는 맞는 말이고요. 디귿에는 다시 되돌아왔을 때 여기를 지나가는 게 속력이 루트 2다라고 했으니까 내려오는 상황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그럼 빗면을 얘가 내려가기 Q점에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할 건데 내려갈 때의 가속도를 보니까 이쪽 방향의 힘이 mg 사인 세타가 15가 여전히 있었을 거잖아.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바뀌었을 건데 같은 각도의 같은 물체들이니까 마찰력은 여전히 5일 거야. 그치? 그러면 요 놈은 가속도가 질량분의 힘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바뀌었죠? 내려올 때 가속도가 이거니까 다시 한번 3번식을 쓰면 이 A의 S가 S 저기 있네요. S가 V제곱 빼기 V제곱의 제곱이니까 V가 루트 2군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다. 니은과 디귿이 맞다. 근데 그 T가 20이 되면 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등속과 정지는 같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같은 힘이 걸리면 계속 등속 운동을 하는 거잖아. 맘스터치를 외국인들이 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을까? 엄마의 손길? 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맘스터치 어? 뉘앙스가 약간
51번도 몇 번 나왔던 패턴의 문제입니다. 보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왼쪽에서 미는 거랑 오른쪽에서 미는 거랑 비교하는 건데 얘는 조건이 가운데 있는 용철이 압축된 길이가 같았답니다. 뭐 극단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애가 있고 여기에 용수철에 어마무시하게 큰 놈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밀면은 잘 찌그러지겠지만 요러면 잘 안 찌그러지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똑같은 힘이 걸려서 같은 만큼이 쭈그렸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밀고 있는 힘이 어마무시하게 센 거지. 아까 두 개의 힘 중에 어떤 애가 더 세겠니? 라고 했으니까 얘가 더 세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상황적으로 얘가 두 번째 게 더 세고요. 그러면 가속도를 비교해보면 둘의 어차피 근데 질량은 똑같은 5kg이야. 5kg을 더 큰 힘으로 했으니까 둘 중엔 나가 더 큰 상황이고요. 가속도가 힘 자체가 큽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B의 알짜힘을 따지든 A의 알짜힘을 따지든 가보다는 둘 다 클 거야. 힘 자체가 커요. 나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응? 지금 조건 자체가 여기에 델타 X가 같다야. 여기에 걸리는 힘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힘이 같으려면 이쪽에서는 좀만 밀어도 훅 찌그러지는데 이쪽에서는 앵간히 밀어서는 안 찌그러지잖아. 질량이 극단적으로 작고 크면 무거워서 안 찌그러지는 거예요? 쿡이지. 아, 아니, 얘가 가벼우니까 안 찌그러지지.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뭐 예를 들어 얘가 얼마나 있어? 2kg이니까? 2kg이고 3kg이면 용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내가 힘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 힘의 크기가 똑같이 5N을 밀었다. 그러면 5N이니까 이쪽 방향에 질량이 2, 3인데 가속도가 1, 2이 생겼을 거잖아. 그치? 5kg한테 5N의 힘을 가했으니까 그러면 각각이 받아야 되는 알짜힘이 2N과 3N인데 2N이니까 얘는 이쪽 방향에 3N의 힘을 받을 거고 얘가 이쪽 방향으로 3N을 받으면 얘가 받은 3이 설명되고 얘가 받은 3이 설명이 얘 두 개 합하면 이쪽으로 2를 받는 게 이게 설명이 되겠죠. 근데 얘가 똑같은 상황인데 이쪽에서 5N을 밀었다. 그러면 이때 뭐가 돼? 얘도 알짜힘이 3해야 되니까 이쪽 방향이 2고 이쪽 방향이 2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이쪽 방향으로의 질량이 2, 3인 애가 가속도가 1, 1이 돼서 알짜힘이 2, 3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를 받겠지. 그러니까 질량이 이렇게 무거운 애가 이쪽으로 올 때는 3을 갖다가 용철에 걸리는 힘으로 주고받았었는데 찌그러져서 용철이 서로 밀어내는 힘의 크기가 2가 됐으니까 이럴 땐 작아야잖아. 이쪽에서 밀 땐 작아야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둘이 똑같이 3, 3을 받으려면 힘을 더 줬어야겠지. 그 다음에 52번. (52번은) 30cm짜리 젓가락을 가지고 어떤 물체를 잡습니다. 자, 물체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 있는 물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힘이 무한대여도 그러니까 이 젓가락을 뭐가 할까? 토르가 와서 이렇게 잡아도 토르를 젓가락질 하나? 토르가 젓가락질을 해도 절대 못 잡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젓가락을 주고 뭐 볼링공을 집어봐라. 못 들을 거야. 왜냐면 힘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이 공이 있는데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얘가 만드는 이 각도가 너무 커서 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각도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엄청나게 있죠. 왜냐면 어떤 애의 그러니까 지금 얘에다가 얘를 이렇게 접촉을 시켜서 얘와 얘의 사이에 둘이 여기가 지금 마찰이 없으면 아예 잡을 수조차 없는데 이 얘와 얘 사이에 마찰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야 될 수가 있잖아. 그럼 마찰력을 결정할 때
얘를 갖다가 최대의 마찰력이 걸렸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 걸렸다라고 할 때 그 마찰 계수를 뭐라고 하냐면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하는데 그 값이 탄젠트 값이야. 그러니까 정지 마찰 계수는 탄젠트 값인 거고요. 운동 마찰 계수는 내가 여기다가 용식을 걸어서 당겨봐서 측정을 하는 거야. 이 자식을 등속 운동 시키고 있더니 여기 표시된 값이 뭐 10N이야. 그러면 이 물체가 예를 들어 10kg이야. 그러면 마찰 계수가 0.1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마찰 계수는 측정을 해 찾아내는 건데 얘도 뭐 측정이라고 하면 측정이겠지만 어떤 얘랑 도대체 마찰 계수가 얼마나 되느냐. 마찰 계수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들었을 때 이 자식의 mg 값이 있는데 요만큼 하면은 빗면을 내려가려는 힘이 요만큼인데 아직은 버티는 거야. 근데 입말을 이렇게 들었더니 이 물체가 이렇게 각도가 커지니까 똑같은 요만큼의 mg 벡터가 있을 때 이걸 내려가려는 힘의 크기가 얘보다는 이렇게 더 커질 거잖아. 그러면 이걸 못 버티면 내려갈 거니까 미끄러져 내려가는 순간에 이 각도를 딱 읽었더니 내려가려는 이 힘의 크기는 이게 mg의 사인 값일 거고요. 버티려는 값은 μmg의 코사인 값. 빗면에서는 μm 값이 코사인이니까 이 값이 똑같아지는 순간 얘가 커지는 순간에 내려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찰 계수가 코사인 옮기면 탄젠트 값인 거야. 탄젠트 값. 그러면 거기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들 중에 첫 번째를 보면 복숭아를 잡고 싶어. 근데 복숭아가 어떤 복숭아냐면 복숭아가 뭐 이만해. 반지름이 5cm야. 이렇게 커. 근데 얘를 갖다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잡았더니 그럼 이놈이 잡은 값이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이 자식 이렇게 잡는 요 탄젠트 값이 30에다가 반지름이 5니까 30분의 5가 되면 탄젠트의 세타 값이 30분의 5니까 6분의 1이잖아. 6분의 1이면 0.16666 나갈 거잖아. 이렇게 나갈 거잖아. 그럼 얘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봐야 되는데 이 복숭아랑 젓가락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를 봐야 되는데 그 뮤값이 0.17이었던 거야. 얘보다 살짝 작지? 그러면 힘 겁나 주면은 얘가 크니까 이건 가능한 거야. 이게 얼마 짜리냐? 네. 근데 두 번째를 보니까 유리구슬은 조그만해. 반지름이 1cm밖에 안 돼. 그래서 요 자식의 탄젠트 값을 봤더니 얘는 얼마입니까? 1cm야. 이게 1cm면 30분의 1일 거잖아. 30분의 1이면 0.03333 이렇게 나올 거잖아. 네. 그런데 얘는 정지 마찰 계수가 0.02짜리 미끄러운 놈이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가 더 크잖아. 얘는 그럼 못 잡는 거야. 얘는 너무 매끈매끈하잖아. 그치? 네. 거칠거칠하면 잡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을 다 따져보는 거야. 그럼 뭐 거기 2cm짜리의 마찰 계수를 따져서 찾아봤을 때 조건에 만족되는 것들을 찾아보면 유리구슬 빼고는 다 잡힙니다. 1번에 보면은 잡을 수 있는 게 누구니라고 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복숭아랑 탁구공이랑 콩도 잡을 수 있고요. 쇠구슬도 잡을 수 있고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질량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도 질량에게 물리기가 상관이 없던 것처럼 젓가락을 20도를 벌린 상태에서 잡을 수 있냐? 젓가락이 20도가 되면 이 각도가 20도가 되면 이 중간에 반절 자른 게 탄젠트 값이니까 탄젠트의 10도를 봐야 되는데요. 탄젠트 10도가 거기 조건에 보니까 0.18이라고 되어 있잖아. 0.18이라고 나와 있는 탄젠트 값보다 작은 놈은 잡을 수 있는 거잖아. 0.18보다 작은 게 누가 있냐면 0.18이니까 0.18보다 걔 누구야? 어디 갔어? 커야 중지 잡을 수 있는 얘보다 더
커다란 정지 마찰 계수를 갖는 걸 찾아야겠죠. 이 자식을 찾으면 콩이랑 쇠. 콩하고 쇠구수입니다. 금방 했네. 어떻게 금방 찾아내겠지? 써있구나. 네. 0.2, 0.3. 0.2랑 0.3 써있군요. 얘네들은 0.18을 넘어가니까 얘를 잡을 수 있는 거야. 어찌 보면 가장 영재학교 입학고사스러운 문제예요. 이렇게 뭐 계산하고 막 이런 것도 적당히 들어가고 개념도 적당히 있고. 이 53번 문제는 옛날에 고려대 영재교육원 입학고사 문제였는데 영재교가 아니라 영재교육원. 중학교 1학년 때 다니는 거기 입학고사 문제였는데 물속에서 이제 이런 애를 갖다가 장치를 하면 적당하게 얘랑 이 풍선이랑 잘 집어넣어서 이놈의 MG랑 얘가 부피가 있으니까 얘도 부력이 있을 거고요. 얘도 부력이 있겠죠. 뭐 부력이 겁나 커서 부피가 뭐 한 대여섯 배 된다 칩시다. 뭐 그만 뭐 5B 뭐 이렇게 되는 부피에 비례하는 거잖아. 근데 6B랑 뭐 MG가 이렇게 평형인 이런 상태였을 거야. 근데 이 말을 톡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갑자기 톡 때렸는데 뭐 춤을 추진 않을 거니까 톡 때리면 계속 내려가거나 내려가다가 수면으로 올라가거나 적당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왔다 갔다 반복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겠지. 때렸으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가 버리거나 왔다 갔다 신동하거나 계속 내려가거나 셋 중에 하나밖에 답이 없어. 어떻게 될까? 내려 있는 거 처음에 일단 톡 쳤으니까 내려가겠지. 내려가다가 올라가. 다시 올라. 계속 다시 올라가? 계속 내려가서 때 가보다 좀 낮은 곳에서 멈추지. 가보단 좀 낮은 곳에서 멈출 것 같다. 계속 내려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수업 때문에 물이 눌러서 물이 눌러서 수압 때문에 다 갔어.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돼. 피가 부피가 한 두 발자국 더 갔어. 작아져요. 풍선이 풍선이 수업 때문에 찌그러졌어. 찌그러지면 이제 부력이 감소해가지고 불에 감소하니까 계속 내려가죠. 그렇지. 그러니까 운동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운동 상태가 시간당 얼마나 변할까를 결정하는 게 시간당 운동 상태의 변화량이 얘인 거고 얘에 비례하는 게 어차피 F인 거잖아. FMA니까. 그러면 얘가 어떤 알짜임을 받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가 평행 상태였지만 조금 있다가 요마가 내려가면 이 풍선은 찌그러질 거잖아. 이렇게. 밑에 있는 NG 벡터는 그대로인데 얘가 만드는 부력은 그대로겠지만 얘가 만드는 부력은 줄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줄어들어 버리니까 아까 MG가 거의 6B였는데 이제는 2B가 남으니까 내려가 버리겠죠. 실제로는 내려가는 것도 가속이겠죠. 등가속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톡 치면 그러고 가는 거야. 그렇죠. 수영장 같은 데서 이런 거 만들어 오면 얘가 평형 맞추기가 힘들지만 애기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풍선 같은 거 그냥 잡아놓고 집어넣으면 꽉 누른 다음에 놓으면은 푸슝 하고 올라가잖아.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 걔는 당연히 집어넣으면 위쪽 방향에 부력이 있고 거의 중력이 없는 상황이니까 위쪽으로 알짜임이 클 테니까 당연히 튀어 올라갈 테고. 그런데 이렇게 평형을 만들어놔서 푹 때리면 재밌을 것 같아. 맞출 수 있어. 그치, 잘 맞추면 평형을 못 맞추더라도 살짝이라도 무거워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잖아. 뭐 그냥 바닥에 있는 데 말고 바닥이 없는 데 가면 재밌게 하겠다. 동남아에 뭐 호핑 같은 데 가면 해가지고 톡 때리면 끝도 없이 내려가잖아. 싸움이 깨지는 게
살짝이라도 내려가면 얘가 점점 그치 여기보다는 여기 안쪽에가 압력이 더 큰 거잖아. 밑에 내려가면은 압력이라는 게 A분의 F인 건데 이 자식이 mg면 A고 그 뭡니까 결국에는 로 GH잖아. n값이 뭐 로 V여서 로 V를 또 로에다가 A에다 H 하면 A에 날라가면 로 GH라는 값이어서 깊이가 깊어지면은 압력이 이렇게 얘보다는 얘가 더 큰 거죠. 이렇게 깊은 데가 압력이 크죠. 그래서 부력이라는 힘이 생겼고, 그치? 아까 저쪽 번에서 부력을 왜 B라고 쓰냐고 하는데 부력의 첫 글자가 B야. 진짜야. 영어로 했을 그랬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썼거든. 그럼 부력이니까 맨날 책마다 책 보면 다 이렇게 써있거든. F 부력 해가지고 해설 같은 거 볼 때 부력을 맨날 이렇게 써. 너무 귀찮잖아 글자가 많으니까. 근데 부력이니까 그냥 부력은 그냥 B라고 쓰자 해가지고 이렇게 썼거든. 근데 어느 순간 쓰다가 보니까 찾아볼 생각도 안 하면서 썼어. 근데 외국에 살던 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걔는 한국말을 잘 몰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력을 B라고 썼더니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하더니 그게 부력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부력이 이거구나 하더니 뭐 바이언시 그러는 거야. 그러니? 보이언시? 그래서 찾아봤더니 부력이 진짜 그러더라고. 우연히 딱 맞았다 해가지고 그 학생은 외국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한국말을 이렇게 바로바로 안 돼가지고 한국말을 되게 영어처럼 하는 되게 재밌는 학생이었어. 모든 문장이 다 친구한테도 존댓말 쓰고 되게 재밌어. 친구 이렇게 과자 먹을 때도 보면은 하나 먹을 게 이게 아니야. 친구한테도 과자 하나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가만히 들으면 영어를 갖다 한국말로 뱉은 것 뿐이야. 모든 문장이 다 그래. 반말해도 돼. 그러면 반말과 존댓말을 구분하기 너무 힘드니까 다 그냥 이 머리에서 다 그냥 다 영어야. 영어. 다 뱉으면은 얘가 이 영어를 이 생각을 해서 뱉는 거구나 갖다 느껴져. 재밌던 학생인데 수학과가 되게 잘했었는데 국어가 안 돼가지고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맨날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거야. 알자 힘 하면 너무 힘들잖아. 아기 때 갔으니까 이게 못 들어본 단어일 거잖아. 그러니까 듣는 단어들을 다 모르니까 단어를 습득하느라 힘들어했는데 3학년 때는 뭐 갔더라고. 인천예술영재인가 갔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찾아볼 생각도 안 했어. 자, 얘는 이것도 너희들이 53번도 이렇게 해봤겠지만 54번도 많이 해봤던 장난이야. 이렇게 물에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애기 때는 이거 말하나? 저기서는 많이 해요.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술 먹으면서 그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주 채워놓고 이제 여기다가 소주잔 띄워놓고 집어넣어서 가라앉게 하면 다 먹는 거죠. 조금 따르는 거야. 붕어를 가면서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조금 따르다가 이렇게 표면 장력으로 이렇게 뚱뚱해지다가 조금 첨가하다가 흘러내리면은 뭐 먹는 것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만큼 채워놓고 가운데다가 이제 또 소주잔 튀어놓으면 얘를 집어넣으면 이제 점점 차오르면 얘도 차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가라앉으면 한 잔 먹는 거야. 애기 때도 이런 거 많이 해봤지. 얘를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떠있는 애를 물을 채우면 끝에가 라인이 딱 맞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 바가지 떠있으면 물 집어넣으면 쓱 가라앉으면
수면이랑 이게 딱 맞는 거야. 이런 상황. 이 물을 얼마나 집어넣겠니?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상황이 얘가 지금 여기가 5리터고요. 여기도 5리터고요. 여기도 지금 5리터인 상황이야. 여기다가 바가지에다가 물을 다 채우면 15리터를 지금 채울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거는 양쪽에 있는 얘네들이 1리터 되니까 이쪽에 있는 애가 0.5리터고요. 이쪽의 부피도 0.5리터인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뭐였더라? 다른 조건은 뭐였더라? 밀도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 물의 밀도가 있을 것이고 여기다도 물 집어넣은 거고요. 이 어떤 물체에다가 지금 얘를 갖다 집어넣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부력이 바뀌었는데요. 부력이 그치? 얘가 지금 잠겨있는 게 요만큼이었다가 이 상황이 되면 얘도 잠겼으니까 5리터랑 양쪽에 0.5, 0.5에서 1리터랑이 떠 있으니까 6리터가 더 담긴 거잖아. 그럼 부력이 6리터가 더 증가한 거야. 그럼 부력의 변화량이 로 G V가 6리터만큼이 변한 거지. 근데 요걸 갖다가 누가 만든 거냐면 증가된 부력만큼 무게도 증가했어야 되잖아. 무게는 얘가 물이 증가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물의 밀도는 로고요. G고요. 물의 밀도가 얼마겠니? 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추가가 된 물의 밀도가 6리터겠죠. 6리터. 부피가. 이게 뭐 맞아요? L이 리터야 리터 지금. 얘가 물속에 잠겼는데 6리터만큼이 더 들어간 그림이니까 6리터만큼의 부력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 부력의 변화를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채워 넣은 거니까 물을 얼마나 넣었겠니라고 하면 6리터만큼을 넣었겠죠. 6리터만큼을.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에요. 뭐지? 왜 털나고 있을까?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뭘 물어보는 걸까? 이거 부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봐봐야 이렇게 해결 안 날 거야. 근데 나한테 물어봐. 납득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 한시간 좀 난 거야? 위에 어떤 애가 이렇게 있고 위에 어떤 애가 또 있고 삼로의 부인이고 위로가 있고 위에 삼부인이가 있고 저 자리 한번 옮겨볼게요. 그래 한 번이야 뭐. 두 번은 이상하고 한 번은 자 얘는 이 상태 평형이 되니까 여기는 밀도가 3로인애가 부피가 V인애고요. 요 물체는 밀도가 로이고요. 부피는 3V래고요. 물의 이 액체의 밀도는 2로랍니다. 그러면 요 놈의 mg가 있을 거고요. 요 놈의 부력이 있을 거고요. 요 놈의 장력이 있겠죠. 얘는 요 세 개의 힘이 평형을 만들었을 거고 얘도 이쪽에 장력 하나 걸렸을 거고요. 요 놈의 역시 mg가 하나 걸릴 거고요. 요 놈의 또 부력이 하나 이렇게 있겠죠. 이게 또 평형을 만들었을 거야.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 잠겨 있는 부피가 얼마니? 그러면 밑에 있는 것부터 식을 쓰면
mg를 식으로 쓰면 3로 gv일 거고요. 그치? 부력을 식으로 쓰면 2로 gv겠죠. 그럼 t는 로 gv만큼이겠네. 이게 부력과 이게 mg네요. 부력. 자, 이놈의 사항을 보면은 그러면 아래쪽에 장력과 얘를 더한 게 요거인 거니까요. 장력은 밑에랑 똑같을 거니까 로 gv일 거고요. m 프라임 값은 로 뭐야? g의 얘는 3v네요. 저놈의 무게는 요만큼일 거고요. 부력은 2로의 g의 v1만큼이 잠겨 있는 거야. 그래서 뭐 v1을 구하면 v1이 2v가 되겠죠. 2v. 네. 2v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을 끊으면 술을 끊어야 합니다. 실을 끊으면 말이 없나? 두 번이나 말하려다 실패하다니. 이 실을 끊어버리면 장력이 사라질 거니까 얘 내려갔을 거고, 전반에 장력이 사라지니까 중력과 부력이 평행했죠. 중력은 그러면 여전히 3로연이 저 자식의 m'g는 3로 gv였을 거고요. 얘랑 평형을 이루는 건 2로 gv2. 그치? 이 상황에서의 저거니까 v2는 2분의 3v겠군요. v2는. 보니까 횟집에다가 뭐 확 회시키다가 이왕이면은 뱃살보다는 지느러미 살을 많이 달라고 술이 맛있지 하면서 지느러미를 말해야 되는데 쥐며느리 하면서 자기도 웃겨서 다시 말하는데 또 쥐느며리 막 이러고 버벅대는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비슷하네. 실을 끊어야 되는데 술을 끊고 얼마나 웃길까? 사람이 엄청 웃던데. 쥐며느리를 달라고 하네. 56번 너무 많이 봤던 문제네요. 얼음이 떠 있는데 밀도가 0.9니까 얼음에 작용하는 중력과 부력은 가만히 떠 있는 거니까 당연히 평형 상태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힘이 두 개인데 하나가 아래 하나가 위니까 힘이 꽤 같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V0가 얼음 전체의 값이고요. 위쪽에 있는 V 값은 떠 있는 값이 V입니다. 떠 있는 게 V라면 얘는 10분의 1이겠죠? 잠긴 게 90%잖아, 그치? 0.9니까 잠겨 있는 게 90인 거고요. 10분의 1일 거고. 다음 세 번째는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변하겠느냐? 높이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얼음 이렇게 떠 있으면 요만큼의 얼음이 녹으면 요만큼의 물로 변하는 거죠, 쌀. 그래서 높이는 안 변하는 거죠. 이 문제는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이게 뭐야? 쌤 조카가 물어봤던 문제인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걔도 되게 독특하거든.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한 3달 만에 학교를 자퇴해버렸어. 네? 중학교를 사퇴해요? 중학교를 자퇴했어. 애들이랑 안 맞는다고. 그리고 반년 동안 학교도 안 가고 방에서만 그냥 칩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젠 다시 학교를 가야겠다고 일반 학교는 못 간다고 대안학교를 가더니
대안학교 외국인들 많고 하니까 또 다닐만 했나 봐. 그런데 갔는데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이 일반 학교보다 좀 진도도 빠르고 막 이것저것 많이 했나 봐. 근데 숙제하다가 도저히 모르겠다고 이걸 물어본 거야. 학교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 형이 보냈길래 형이랑 형수님이랑은 해결을 못 해주겠다고. 야 물리면 이런 거 풀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풀지 그랬더니 이게 숙제래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인데 뭐 이런 숙제를 해 그랬더니 이게 왜 되는지 설명을 다 똑같은 문제야. 몇 프로가 떠 있니? 녹음 어떻게 되겠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설명을 했어. 부력부터 설명을 해줘야 돼. 왜 부력이 왜 그거인지를 또 한참이만 써가지고 A4 용지 2장 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더니 한참을 하다가 과학은 안 맞는 것 같다고 그 대안학교마저 자퇴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자기는 한국과 맞지 않는다면 1년 동안 쉬더니 또 한 3달 공부하더니 중학교 검정고시 통과하고 고등학교는 유학봉해달라고 하더니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에서 공부했어. 지금도 안 돌아와. 대학교 지금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지금은 간간히 돌아와.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한 번도 안 왔어. 지독하지 않니? 혼자. 엄마도 없이 혼자. 한국인 없는 이상한 동네. 갔는데 뭐 또 다른 거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교 잘 갔어. 근데 요즘 그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나오던데 그게 좀 아니에요? 그렇지. 얘는 안 변하는 거지. 해수면은 빙하가 녹아도 해수면은 안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온난화가 생기면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액체의 열팽창이 생기죠. 그러니까 바닷물의 부피 자체가 증가하니까 해수면이 올라가기도 하고 녹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빙하가 아니라 이제 빙산이죠. 빙산. 떠 있는 빙산은 녹아봐야 변화를 안 일으키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데도 얼음이 있잖아. 얘네들은 녹아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이 해수면을 올릴 거니까 얘네들이 빙하야. 빙하가 녹거나 그 다음에 빙하가 해수에 들어가거나 해수의 팽창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지죠. 일본 애들이 뭐 재밌게 있죠. 예. 걔네들 잘 것 같아. 아, 우리나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야? 우리나라 혼자인 거 아니냐? 일본은 항상 길이 있어. 걔네? 아, 걔네 대책 없어. 맨날 도장 쓰고 치매를 쓰는 애들이거든. 되겠니? 진짜 자기를 죽어야 돼. 일본은 진짜? 일본은 너무 너무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들이 많잖아. 아날로그로 너무 아날로그잖아. 너무해. 여태까지 버티는 것도 용해. 옛날에 그런 엄청난 그 발전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꽤 많은데 좀 버티는 게 용해. 시간 지날수록 많이 잡히지 않을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한테. 이번에 바뀌었던데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 무역 수지를 우리나라가 넘어갔던데 최초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무역을 해서 밖으로 한 게 뭐 몇 조더라, 뭐 5천 조인가 뭐 그런데 우리나라가 5천, 뭐 하여튼 살짝 끝에 머리가 조금 높아요. 근데 이게 나라에서 무역을 해서 밖으로 나간 그 수지를 갖다가 잰 거니까 실제 인구비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5천만 좀 넘고 걔는 1억 2천만인가 뭐 그런데 인구가 2배가 넘는데 수출하는 물량이 이제 비슷하거나 이제 넘어섰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여행 가는 것도 싸서잖아. 싸서 가는 거는 동남아 이런 데 원래 싸서 유럽은 비싸서 못 가잖아. 그렇잖아. 미국 가서 햄버거 하나에 5만 원씩 주고 어떻게 가니? 근데 일본은 우리 점심에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돌아오고 하잖아. 가능하죠. 돈 많으면. 한 이틀 정도 2박 정도 하면서 가가지고 주말에 갔다가 휴가 안 내고도 뭐 금요일 밤 비행기 타고 갔다가 토요일 쉬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돌아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가능하죠. 진짜 살거래. 사와이랑 사과 하겠지. 가능하죠. 여기가 로 1이고 2고요. 다음도 싫다. 이 예전에 그 요새는 당연히 다 전자 장비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되게 아날로그틱하게 그 쌤 군대 운전병 할 때 연료가 이렇게 들어가면 중간에 이런 장치가 있어요. 투명한 이렇게 연료가 지나가는 거기가 있고 거기에서 지나갈 때 이 휘발유 안에 그러니까 경유 안에 섞여 있는 물들이 꽤 많거든. 그 안에도 추우면은 응결됐다가 물방울 맺혔다가 뚝뚝 떨어져서 들어갔다 할 거잖아. 그럼 이제 그게 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이게 제대로 이제 연소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쁜 주유소들이 조금 물을 탑니다. 물을 타가지고 그렇게 팔다가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그 물을 갖다가 너무 많으면 한 번씩 이제 그 빼줘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계속 물이 이제 걸러지면서 요만한 투명한 통에다가 이 경유하고 물하고 밀도가 다르니까 층이 나눠진단 말이야. 층이 나눠지는데 얼만큼 이제 물이 찼는지를 중간에 경유와 그 누굽니까 물의 밀도에 중간되는 플라스틱을 집어넣어서 그 플라스틱이 떠 있어 공중에 떠 있으면 중간에 있으면 쟤네들 뭐야? 나가 임마 씨X들아. 오.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냐? 야 외면고 들어와 씨X들아. 11명 정도요? 어? 11명 정도요? 뭐가? 무슨 반이에요? 무슨 반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되죠. 여기는 높은 반이야. 무슨 반이요? 그래서 무슨 반이에요? 무슨 반이요? G2반이야. 오, 잘생겼네. 8kg 빠졌어요.